어서 오세요. 박이에요. 오늘도 재미난 옛 이야기 한 토막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조 33년 4월 궁궐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성왕 후 서씨께서 65세를 일기로 승하하셨습니다. 33년간 영조의 정비 자리를 지켜온 왕비였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비 중 가장 긴 세월을 중전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대전은 비었고 6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영조는 홀로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3년상이 지나갔습니다. 조정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론의 대신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중전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부디 중전을 다시 맞이하시옵소서. 이 나이에 무슨 중전을 또 드리란 말이오? 소론의 신하들도 뒤따라 간택 상소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왕실의 안녕을 염려하는 듯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비가 어느 집안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조정의 힘은 또 한 번 기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전 앞마당에는 매일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왕은 날마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조에게는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영조는 늙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지만 이제 몸은 무겁고 눈은 침침했습니다. 다시 한번 곁에 사람을 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간택을 준비하라. 짧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팔도에 방이 붙었습니다. 15에서 20살 사이 양반가의 처녀 중 흠없는 일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딸을 둔 집안들은 긴장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령들은 명부를 꾸렸습니다. 처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집안 내력이 한 줄 한 줄 적혔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명부가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조 35년 초여름, 초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뽑힌 처녀들이 속속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어떤 처녀는 부모와 함께, 어떤 처녀는 오빠의 호의를 받으며 또 다른 처녀는 친척 어른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사대문 안으로 들어왔고 수십 개의 가마가 궁궐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처녀들은 각자 임시 거처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사대부 집이나 궁궐 근처 별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긴장 속에 날을 보냈습니다. 처녀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은 어떤 분일까? 궁궐은 얼마나 넓을까?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초간택 당일 처녀들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궁궐은 상상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엄숙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졌고 붉은 기둥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처녀들은 지정된 정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앞장섰고 내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비와 왕실의 어른들이 처녀들을 살폈습니다. 걸음걸이 용모는 물론이고 표정도 중요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친의 벼슬이 무엇이냐?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처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궁녀들은 뒤에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경주 김씨 집안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유학 김한구의 15살 된 딸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를 눈여겨보았는데 용모가 단정했고 걸음이 차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묻는 말에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초간택을 통과한 처녀들이 추려졌습니다. 김한구의 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뒤 재간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훨씬 줄어 15명 남짓이었습니다. 처녀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절하는 법, 앉는 법, 차를 따르는 법,
하나하나가 시험이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은 깊었지만 급하지 않았고 앉을 때는 천천히 몸을 낮췄으며 일어설 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처녀, 예법을 제대로 익힌 듯 하옵니다. 재간택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간택만 남았습니다. 영조 35년 6월 9일 삼간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66세의 영조는 대전에 좌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처녀는 다섯이었습니다. 대전 앞마루에는 방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개의 방석. 각 방석에는 처녀의 붙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방석을 찾아 앉아야 했습니다. 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녀들이 방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만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김항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궁녀가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앉지 않으시옵니까? 김씨 처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의 성함이 적힌 자리에 어찌 감히 앉겠나이까. 그 말이 대전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조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처녀만은 방석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평생을 효를 중시해온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15살 소녀가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처녀들이 다시 대전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직접 물을 차례였습니다. 영조는 용상에서 일어나 처녀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녀들은 긴장한 얼굴로 일렬로 섰습니다. 영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꽃 중에서 무슨 꽃이 가장 좋으냐?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처녀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무슨 꽃을 말해야 왕의 마음에 들까? 저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란이옵니다.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굳건한 왕실에 어울리는 꽃이라 생각하옵니다. 또 다른 처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곱고 청초한 해당화가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세 번째 처녀가 말했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고결한 꽃 매화이옵니다. 모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꽃들을 댔습니다. 서적에서 읽은 것들, 어른들에게 들은 것들, 그럴듯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씨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목화가 가장 좋사옵니다. 목화라고.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흔들렸고 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김씨 처녀는 침착했습니다. 대부분의 꽃은 철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움에 그칠 뿐이옵니다. 그런데 오로지 목화만은 온 천하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따뜻하게 해주는 이득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화. 백성을 위한 꽃. 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백성들. 이 어린 처녀는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넘기 힘든 고개인고?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센 강원도로 넘어가는 험한 대관령 고개옵니다. 또 다른 처녀가 말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조령 고개가 가장 험하옵니다. 세 번째 처녀가 말했습니다. 추풍령이옵니다. 저마다 눈앞에 보이는 험한 고개를 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김씨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고? 김씨 처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보릿고개옵니다. 영조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릿고개? 해마다 봄에 곡식이 떨어져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픔을 참고 넘어야 하는 춘궁기의 보릿고개야말로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이옵니다. 대전 안공기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뒤에 있던 대신 하나가 작게 탄식했습니다. 승지가 붓을 들다 말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릿고개. 봄이 오면 곡식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보리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것이 보릿고개였습니다. 이 소녀는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지막 물음을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깊으냐? 한 처녀가 말했습니다. 산이 가장 깊사옵니다. 다른 처녀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가장 깊사옵니다. 우물이 가장 깊사옵니다. 계곡이 가장 깊사옵니다. 모두 사물의 깊이를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까닭은? 김씨 처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사물의 깊이는 자로 재서라도 헤아릴 수 있사오나 사람의 마음은 여간해서 재기도 헤아리기도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조는 김씨 처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미웠던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만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없지.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빗줄기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비가 지붕을 적시고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는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궁궐의 행랑수가 얼마인지 아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처녀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행랑의 수라고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처녀는 급히 대전의 높은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떤 처녀는 눈을 굴리며 행랑채를 세어보려 했습니다. 궁녀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경주 김씨 처녀만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올려다보지 않고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머리를 들지 않느냐? 김씨 처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아서는 정확히 셀 수 없사옵니다. 다만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줄기만 모으면 행랑의 수를 헤아릴 수 있사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눈가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헤아리는 지혜. 그 답변 하나로 영조는 이 소녀가 남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4개의 답변이 66세 노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처녀들이 물러갔습니다. 대전에는 왕과 신하들만 남아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마음을 정하셨사옵니까? 영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왕은 66세였습니다. 51세의 나이 차였습니다. 왕의 며느리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6월 22일 오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녀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정순왕후는 중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15살 소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며칠 뒤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정순왕후의 옷을 지으려 했습니다. 치수를 재기 위해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순간 정순왕후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궁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궁녀들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중전의 몸은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를 지켜 치수를 재도록 하여라. 예, 마마. 궁녀들은 그날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렸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린 지 17해가 지난 어느 해, 영조는 8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32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어린 왕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궁전의 주인이었고 15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결국 가문과 당파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여인이 되었습니다.